have a young man here who we would call him our defending champion, Mr. KJ Choi. He just won top 20 finish at TPC Sawgrass. And what if I said on the golf course 11, late runs all the way down the left side. Boy, he is a really good second shot. That was racing. And dropped in there. Troy dove deeper in his fight, but all the while very aware of his tremendous responsibilities. One of these days gonna get it right. We can stay the night, but we only lose. After all the hands we've been dealt, we still bet on you. We can stay the night, It's but all we the sudden only death. lose. 17th After all again. the Here we go. hands we've been through, we still bet on Tee shot would find the back of the green. KJ Choi drifting this down that ball line. It slides just beyond. Win of the year. See how many wins there were.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열 기도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야,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만든 친구가 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데니얼이에요. 데니얼 KJ 초이. 2018년도에 미국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빠한테 해준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쓸지 모르죠. 오늘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마음껏 하라. 그래서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단열 기도에 오기를 선포하고 제가 기도했던 것들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내가 1시간을 할지 뭐 1시간 반을 할지 하는 동안에 안 울었으면 좋겠다. 옛날 시골에서는 남자 새끼가 뭐 이렇게 자주 우냐. 남자는 부모 죽었을 때 딱 한 번 울고 말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최경규 너는 그 완도에서 어떻게 골프를 시작했느냐가 강건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도 건 40년이 돼가는데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수저 중에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흑수저니 뭐 그러던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뻘수저가 없더라고요. 이 뻘수저는 우리 지금 현재 와이프인 최곤사가 만들어줬습니다. 완도는 뻘이 있지 않냐.
근데 흑수저는 잘 보면 잘 씻으면 싹 없어집니다. 빨리 돌아와요. 근데 뻘수저는 저도 실제로 뻘밭에서 일을 하고 이 물 본다고 그렇습니다. 물 본다고. 그게 이제 어장에 가서 고기를 받아오는 일을 물 본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가끔은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철은요, 이 뻘에 들어가면 아주 거칠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표면이 거칠어요. 그리고 잘 닦이지도 않아. 닦아 놨던들 울퉁불퉁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완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부모님들이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신지 모르겠는데 13개월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만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3년 동안 기어다니는 바람에 얘는 죽을 것 같다 뭐 이랬답니다. anyway 이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굴 데려다 뭐 한다고 그러죠.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는 뻘수저의 아주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저는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살았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완도 이야기를 해갈 텐데 혹시 제가 전라도 완도를 떠난 지가 건 35년이 돼가는데요. 제가 이 마을 번세가 아직 표준어가 안 돼 있습니다. 완도 방언과 또 골프 전문 지식, 전문 용어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 많은 80여 개국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달라스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일주일 전에 귀국해서 지금 매일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이 자리에 오면 신기한 면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뒤에 숨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도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만 느껴도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 아이가 뛰어다니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은 다 대학생이 돼서 저렇게 영상도 만들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아이들이 순수하게 뛰어다니면 부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건 더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때 시골의 심정은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냥 즐겁게 다니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업보단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도 특성상 바위도 많고 산도 많고 물도 많고 뭐 하여튼 날씨가 온전할 데가 없습니다. 날씨가 온전하다 싶으면 들로 가야 되고요. 들에서 뭔가 하다 싶으면 또 바다로 가야 되고요. 이게 6개월은 농사 짓고 6개월은 바다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거칩니다. 야, 그거 빨리 잡어. 이렇게 하면 벌써 뭐가 일이 납니다. 야, 빨리 잡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속하고 즉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미루죠. 미루면 배는 파산되는 거죠. 이런 지혜를 통해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한다 하니까 육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했어요. 또 씨름을 해보래요. 씨름을 또 열심히 하는데 어떤 친구는 해볼만 한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세요, 저보다. 그러니까 1대1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씨름도 안 되겠다. 너는 잘 달리고 힘도 좋으니까 축구 한번 해볼래? 해서 5학년 때 축구 선수가 된다고 축구공을 차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축구공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를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축구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갈 시점이 돼서 이제 어떤 선배 하나가 그래, 너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욕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저희들은 86년,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역도 선수나 86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엔 이런 아이들을 선출해서 길러라. 이렇게 돼서 멀리는 올림픽 선수.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겠노라고 장담을 하고 그 선배의 말을 받고 역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역도가요, 여러분들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잠깐 하니까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난 머리와 이 순간적인 힘과 뭐 여러 가지 게 작용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역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골프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상상이 되죠?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역도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통학을 하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다행히도 버스 시절입니다. 저는 그나마 통학을 버스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언덕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당시에는 아파트 붐이 막 이제 불 때입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서 층계로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칸에 이렇게 하루는 막 이제 이 철로 되어 있는 기둥이 올라가요. 그 다음 날은 또 반대쪽에 올라가고 뭐 한 일주일 되니까 뭐가 다 됐어요. 근데 한 2주쯤 되니까 구물망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학하면서 친구들이 괴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야, 뭔 닭장을 저렇게 높이 짓냐. 그리고 나는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야, 닭이 막 저렇게 높이 뛰냐? 2m면 되지. 저거는 틀림없이 꽁사육장일 거다.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막 주거니 받거니 아니다 기다 막 이거를 학교 등교하고 공부하고 끝날 때까지 그 짓거리 합니다. 이제 너무 궁금해서 중학교 2학년쯤 됐을 겁니다. 아마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가봤지 않겠습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도대체 꽁인지 닭인지만 있으면 우리가 한 마리라도 잡아오려고 망을 싸하게 들쳐내니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좀 더 들어가 보고 좀 더 가보고 아무리 봐도 사람도 없고 꽁도 없고 닭도 없어.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뭐가 막 걸리적거려요. 보니까 뭐 공 같은데 그 당시는 뭐 제 나이 연배 되신 분들 그 이상은 구슬치라는 걸 알 겁니다. 그 왕다마라고 옛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를 제패하는데 아주 유리해요. 한 방 맞으면 다 도망가니까 다 따먹는데 구슬치기 하기에는 너무 커. 그때 한참 야구가 해태 타이거즈 올해도 코리안 시리즈 우승했잖아요. 그때 아주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를 즐겨했는데 이거는 야구하기도 너무 조그매. 그래서 저기 시골 말로 허탕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역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2개월이나 3개월 그때 기록 경기라는 걸 꼭 합니다. 그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치는 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고 자꾸 성장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록 경기라고 해서 3개월마씩 하는데 6개월에도 안 늘고 1년에도 안 들고 이제 후배가 들어왔어요. 후배가 한 6개월 했는데 접근해 오고 1년 되니까 후배한테 잡히고 그러니까 야, 너 더 많이 먹어. 그래갖고 체급 올려. 그리고 44kg급에서 46kg 올라갑니다. 그것도 잡히니까 48kg. 그것도 안 되니까 52kg. 그러니까 얼마 먹어야 되나요? 1년도 안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 먹어야 됩니다. 체중을 올리는데 후배에게 자꾸 기록이 잡히니까 한 1년 앞두고 졸업하기 중학교 1년 앞두고 감독님이 너 이리 와봐. 나와봐. 너 손 한번 들어봐. 그러더니 딱 체크해보더니 아야 너는 손이 1cm가 나 길다.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그만둬. 인상은 말이죠. 팔이 좀 짧은 게 좋고요. 차라리 다리가 긴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아시다시피 다리는 짧게 못당한데 팔은 길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공부를 안 했잖아요. 열심히 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완도를 가면 나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싫다. 이 타지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광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제 소원대로 됐을까요? 안 됐잖아요. 아야 수고 가서 배나 타지 뭘 하고 광주까지 가서 하느냐. 완도 가면 거기서 졸업하고 배 타서 원양어선 타면 선장도 되고 돈도 꼬박꼬박 들어온다는데 굳이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돈에 제가 끌린 게 아니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수고를 지나갑니다. 수고를 지나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입학식 날인데 체육 선생님이 다 종례 마치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혹시 전에 역도를 해봤거나 혹시 해볼 놈 있으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애가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는 엘리트 선수가 되면요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10,000원이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한 9만 8만 얼마 그럴 것 같은데 10,000원만 내면 1년을 다녀서 저희 집은 돈이 없다는 건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먹는 거는 많아. 밭에서 나오지 바다에서 나오지 늘 먹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말씀은 아야 너 어디 가서 초대받거나 뭐 어디 잔치집 가면 깨작깨작 먹지 마라. 많이 먹어줘야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먹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욕도하다 보니까 체중을 올리다 보니까 그 먹는 양이 다른 애들보다 2배, 3배 돼야지 그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때 늘어난 배가 지금의 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수고 입학식 날 10명 중에 1명 나오라 해서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어디가 사고 안 치고 학교에서 문제 안 생기고 성실히 다니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버쩍 손을 들고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단상에 서가지고 아야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저리 가고 아야 그 다음 너 이리 가고 너 여리 가고 그래갖고 5명씩 딱 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야 이쪽은 역도부고 이쪽은 골프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책에도 다 나와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 네, 신기하죠. 골프부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5명이 뭘 하냐면 동시에 아야 골프가 뭐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놈이 나도 몰라 야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않은 골프부에 섰는데 저는 역도를 해봤잖아요. 이제 좀 성장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는 역도부에 가려고 이렇게 탁 하니까, 아야, 이리 가라니까 해서 골프부에 강제로 쓴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저는 그 나이에 알았어요. 사람은 줄을 잘 서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줄 잘 서세요. 쓸데없는 데 갔다가 혼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골프부에 서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야, 너 그 4교시 끝나면 학생과로 와. 그 당시 학생과는요, 엄청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는 아주 맞아 죽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뽑아놓고 뭔 일이요? 학생과로 오라고 그래? 큰일 났다. 이거, 야, 너 뭐 인사 잘못했냐, 막 서로. 그래서 이제 벽에 딱 뒤로 붙어가지고 차례차례 있잖아요. 아마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딱 서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날 아니요. 편하게. 그리고 책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무자비로. 그때 받은 책이 잭 니클라우스의 마이웨이. 지금도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잭 니클라우스의 교본책이었습니다. 그걸 다 애우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집에 가서 골프의 G도 모르는데 용어가 시작부터가 영어입니다, 이제. 그립부터, 스탠스, 테이크백, 백스윙. 뭐가 복잡해. 가는데 그냥 한 번에 쑥 가라 하면 될 텐데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듯이 뭐가 있어.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보고. 다행히도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면서 공부하고 그때 막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해가면서 기록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딱
이제 차를 다 타라고 해서 건장한 학생 5명이 선생님이 운전하는 차, 당시 포니2 아시죠? 아마 요즘 말하면 피코보다 좀 클라나 그럴 거예요. 6명이 타니까 이 뒤에 마우라가 땅에 끌려갑니다. 끼끼 한 1km, 한 2km 정도 가는데 그 골프장까지, 연습장까지 학교서부터 시작부터가 끼끼 해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1년 전에 야 닭장이냐 꽁사익장이냐 하는데를 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골프 연습장이구나. 그게 골프공이었고. 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시작이.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되죠. 그래 갔더니 이제 무작정 채를 하나씩 줘요. 이렇게 6명한테. 한 명은 또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다 하나씩 줘요. 그래 놓고 뭘 하냐면 앞에 한 6,000개 공이 깔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본당 위에 다 해서 합치면 뭐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씩 주어야 됩니다. 바구니에다가. 예. 그러니까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랑 뭐 아버지는 쟁기로 쭉 가면은 뒤에서 고구마 다 집어내야 되고 돌아올 동에 아마 덮어버리니까 빨리 집어야 되거든요. 이걸 해봐서 알아요. 이거 오늘 하면 허리가 작살난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거는 잘 쳐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머리였고 뭘 하시냐면 오늘 이 공을 누구라도 저 망을 넘기는 사람한테는 이 볼 줍는데 열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야구도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립도 안 가르쳐주고 일단 다 하나씩 줬어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전원이 다 실패해서 공을 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뒷땅 치고 그 다음 놈이 헛스윙 치고 그 다음 내 차례가 왔는데 제 손에 든 게 7번 아이언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야구식으로 잡고 땅 쳤는데 이게 공이 어떻게 쳤는지도 몰라요, 사실. 공이 이 하늘을 향해서 가고 그 망을 넘어갈 때 이 공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때 그 한 샷이. 예.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가끔 자다가 생각하면, 이야, 이게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예. 역도 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철은요, 들었다 놓으면 텅텅거리는 했었지 감에 전율이 없어요. 근데 골프채는 치면 친 대로 감이 달라요. 예.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골프를 하신 분들이고, 전혀 뭔 소린가 한 사람들은 모르실 텐데, 그래요.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만남이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6,000개를 다 주운 동안 저는 뒤에서 빨리 주서라, 연습하자, 이놈들아. 아야, 빨리 해라, 새참 먹자. 이래가지고 6,000개를 한 2시간 반 만에 다 수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골프를 처음 만난, 정말 만난 것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만약 삑사리라도 났으면 100% 그냥 반반이었을 거예요. 하다가 뭐 이렇든 저렇든 안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근데 저는 시작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학교만 끝나면 무조건 채 잡으면 채를 안 놓을 정도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죠. 네, 급속도로 늡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경운기 타고. 약간 요즘 말하면 시위하는 겁니다, 시위. 아들이 집에는 안 오고 골프에 미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나 봐요. 아들놈이 골프에 미쳐서 저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앞으로 이게 전망이 있어 없으니까, 아야 빨리 가서 말려라. 너 등골 다 빠진다. 돈 많이 들고 채 비싸고 뭐 필드 가면 비싸고, 이런 소리만 들은 거예요. 누가 거기서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듣고 와서는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너 골프 당장 집어치지 않으면 너 학교고 뭐고 뭐 집에 너는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이에 집에 가서 둘이 합의를 봅니다. 비즈니스로 보면 미팅을 해서 딜을 하는 거죠. 좋다. 그러면 내가 해질 때까지 일을 돕고 연습장 가서 공 치는 거는 괜찮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yes, no.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 해라 아니면 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을 다 해준다는데, 그리고 해지면 간다는데 당연히 오케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를 싸우지 않았어요. 바로 딜을 들어가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사 일을 다 돕고 해지면 갑니다 하니까 예스 해서 저는 그때부터 학교파하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선생님 제가 학교파하고 집에 가서 일 돕고 밤에 와서 연습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6명 친구 중에 유일하게 그 오케이를 받아서 밤에 8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로등이 없을 시대입니다. 가로등. 예. 그리고 어떤 전등도 이렇게 형광등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공 나는 게 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맞는 소리만 들릴 뿐. 그리고 잭 니콜라우스 그 책에 보면 진짜 좋은 코치는 네 자신이요. 둘째는 거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거울 보고 치나 보다. 그리고 저는 거울 앞에서만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책대로, 쓰인 대로. 그렇게 한 5개월을 지났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 연습장에 두 분이 딱 들어오셔요. 연습장에. 이분들은 지나가다 연습장이니까 들어오신 거죠. 걱정 안 하고. 다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볼 달라고 해서 볼 주고 뭐 달라고 해서 뭐 드리고 해서 1시간 정도를 다 하신 다음에 이 어른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참 프로님 스윙이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제 외모가 얼마나 늙어 보였으면 아유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프로님 참 스윙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아니요. 그때는 이름도 모르니까 사장님 그냥 난 저기 저기 수고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러면 자네 내 스윙 좀 봐줄 수 있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니까 제법 또 맞아요. 이분이. 기분 좋아가지고 명함을 하나 달랑 주고는 가십니다. 그 시대는요 명함 주고 돌린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은. 아빠 친구 누구 사업하시는 분들 야 경주야 내 명함이다 이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명함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저는. 그리고 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 서울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하소.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마음속에는 완도가 아닌 곳은 어떨까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까지 벗어난 게 없습니다. 완도를. 네. 그러다 보니까 광주만 가도요. 그 당시에 광주만 가도 유학 갔다 그래가지고 돼지 잡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득 2주 정도 지났어요. 이제 문득 그분이 가시면서 서울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하라. 그래서 가방을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가방 정리 안 돼 있고 막 쑤셔 넣어서 들쳐미면 학교 간 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다 말고 깨서 가방을 뒤집어 가지고 탈탈 터니까 뭐 책 그 사이사이에서 명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서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김재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고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그때 빨리 이렇게 했을 건데 그 2주를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나도 광주가 아닌 서울 그러면 곧방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명함에 따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공유전화에 가가지고 자 이사장님 제가 서울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서 와.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돈이 없다고. 먹는 거는 많아. 그래서 배불리 먹고 살아요. 돈이 없어요. 돈 달라면 이제 하여튼 이핑이 저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거기 가야 될 여비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어른들을 마음의 동요를 시킵니다. 사장님 스윙이 이렇게만 되면 더 잘 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말을 하니까 답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는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딱 10,000원짜리를 꺼내면서 너 가서 호떡 사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야,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10,000원을 주냐? 그러니까 예, 저분은 다운싱 할 때 어디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해보시오 하니까 잘 맞을디다. 이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리 와봐. 나도 좀 알려주라. 왜냐하면 그때 코치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5개월 좀 넘었는데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벌써 10,000원 받았잖아요. 우와, 이게 그냥 들어오니까 그냥 써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친구들 데려다가 다 먹여보니까 10,000원이 없어졌어.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타겟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남자분을 그렇게 해봤으니까 여성분한테 가서, 사모님한테 가서, 그 사모님,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사모님. 스윙은요, 책에서 보니까 이럽디다. 그리고 내가 쳐보니까 이렇게 갑디다. 한번 볼랍니까? 하니까, 한번 보여줘봐. 딱 치니까 그렇게 가거든요. 눈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저희 팬이 돼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돈을 주면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막 써버리지 말고. 저 첫날 10,000원 받고 그 다음날 친구한테 가오 잡은다고 야, 다 와 해갖고 막 사주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제적 논리를 알게 됩니다. 17배. 젊은 친구들 잘 들어니? 그래서 50,000원을 만듭니다. 일주일 안에. 만들어가지고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학교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저는 서울로 토끼입니다. 50,000원 있으니까 뭐 차비 쓰고 먹고 중간에 짜장면 먹고 막. 근데 광주를 딱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완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돼버렸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광주를 이렇게 지나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가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금도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지금도 안 옮겼으니까 내리는 순간 제 눈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완도의 그런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정중하게 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완도에서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도 영암분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죠. 그 서울시에 가면 교육청에 가면 전화 의뢰서라는 게 있어. 그거 갖고 가야지 되지. 그러고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잘 안 보내줄 거야. 그렇지만 혹시 아니 그걸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해줄 거야. 그래서 전화 거래소를 딱 끊어줘요. 자, 두 번째, 그럼 제가 오면 어떻게 해주려는데요? 17살짜리가 지금 독대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 한갑이 이제 넘으신 분이고, 독대입니다.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이사장님 집에서 완도 촌놈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찹니다. 그 어른이. 이놈 봐라. 당차네. 그래, 1번 저거 학비 다 내주고, 2번 숙박 다 해주고, 3번 연습볼 다 해주고, 4번 골프장 보내주고. 근데 그때 골프장 보내주고가 18홀이 안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했긴 했는데 어찌됐든 보내준다고 해서 해주고, 5번 학비 외에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줄게. 그거를 각서를 들고 완도로 갑니다. 강사님들 왜 그런지 알겠다. 지금 3분지 1 왔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가네. 좀 빨리 가야 되겠네. 지금 생각하면요, 김재친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학교에 왔는데요, 이게 실업계, 저는 기계과거든요. 기계를 전공하다가 인문계로 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아예 도대체 선생님이 앞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수학 시간만 되면 숫자가 비슷해. 우리가 배운 거나 저걸 배운 거나. 그래서 수학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저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부하고 숙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야구부 애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행사를 합니다, 밤에. 근데 저는 그 행사에
도저히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방송도 있고 해서. 자, 그 행사는 엄청난 행사예요. 야구부니까 야구바터밖에 없지.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가서 이사장님, 저는 야구부하고 안 맞습니다. 나는 골프지 야구가 아니잖아요. 저를 독립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연습장 앞에 있거든요. 한 50m짜리. 저 거기서 살고 먹고 내가 안 뒤질 만큼 잘하고 학교에 문제 안 생기게 할 테니까 저를 독립시켜 주세요.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면 나 여기서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교실 들어가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 길로 갈랍니다. 그러니 결단해 주세요. 그러고 이틀인가 기다렸는데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이제 업무과 무슨 뭐 어느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다 불러놓고, 자, 앞으로 경주는 그냥 학교 저기 다 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어떤 감사가 오면 연락해서 교실 지키라고 해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연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약간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해서 학생 자격이지만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이사장님이 그 원화 되신 분한테 경주는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 키우는 아고 골프에 재능이 있고 얘가 말하는 싸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첫날 연습장에 왔는데 딱 저는 관찰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까 어업했다고 하잖아요. 망 꼬매는 기술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공이 막 천장에 굴러다녀. 위에. 이게 어떻게 튀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공을 맞히면 이게 튀어넘어가니까 차에 맞을 수도 있고 문제 생겨요. 민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위에 올라간 사람 누가 하냐, 이 연습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요. 사람 불러야 된대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데? 했더니, 응? 그래서 내가 철탑 타고 올라가서 그 구물망을 가서 공을 다 건져내고 꼬매고 내려와서 있으니까 그 오너 되신 분이, 야, 저놈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연습량을 2배로 해주는 걸 허용해 줬어요. 네,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17이에요, 나이가. 와, 지금 시니어까지 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네. 자, 문제는 필드 가려면 어떻게 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또 손님들에게 다가섭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다가서면 안 되니까 채를 반질반질하게 닦아줘요. 제가 기획대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쇠는 어떤 오일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철물점 가서 그 쇠에 맞는 오일을 사다가 손님들 채를 싹 닦아놔, 밤에. 그럼 아침에 와가지고, 야, 이거 누가 닦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일주일 되니까, 역시 바다에 사는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요. 고기를 잡으려면 밑값을 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담궈. 그것이 아니요. 뿌려야 돼. 네.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 네? 먼저 주라고. 이겁니다. 그래서 닦아주니까 일주일 후에 다 이제 연락이 옵니다. 누가 했냐, 잘 닦았다, 잘 맞는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원이 저 채군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채군, 박군 이랬어요. 근데 꼭 앞에다가 완도채구나 이렇게 꼭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완도채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쟤는 얼마 주디? 그래서 왜? 달라면 다 주시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래도 그러면 저분은 10,000원 줍대다. 그럼 이분은 꼭 1,000원 더 주거나 5,000원 더 줘. 다음부터 더 잘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이제 무슨 심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돈을 벌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제 돈으로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사기꾼이 있잖아요. 기질이. 필드 간다고 소식을 딱 들으면 며칠 전부터 다 포획을 합니다. 여러분은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발 징 있잖아요. 옛날에 쇠징이어가지고요. 한쪽으로 몸이 쓸리니까 한쪽이 달아요. 그럼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장님, 밸런스가 깨지면 공이 당연히 슬라이스로 가죠.
그러면서 공짜로 갈아줘요, 처음에. 이것도 다 입밥이에요. 갈아줘. 그러고 너가 뭐 필요한 게 있냐 그러면 네, 저 다음 주에 필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면 답은 분명히 온다니까. No 아니면 yes. 그랬더니 그래, 너 준비해. 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젊은이들이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는 이래? 불평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돈과 불평을, 시간을 낭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왜? 첫 타의 그 맛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즐겁고 사랑을 넘어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예. 좋아서 하는 거 다 그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예. 믿음, 소망, 사망 다 하시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저는 골프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갑니다. 역도를 해놨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나 아까 역도 그랬잖아요. 단순하지만 엄청난 머리 싸움과 시간 계산, 순간적 이런 판단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일 도움이 되는 거 전주 있죠. 전부대. 그죠? 전부대 시골 가면 전부대가 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한 개당 25m 거리입니다. 4개면 100m입니다. 그죠? 8개면 200m예요. 우리 코스에 가서 아가씨가 150m 치세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내가 봐도 전부대 3개가 안 돼. 4개, 5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으로 쳤어요. 또 때로는 뭐 그런 거예요. 자, 모내기 아니 해보신 분도 있지만 모내기 하면 이 줄을 잘 떼야 됩니다. 잘못되면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 삐뚤어지면요 계속 삐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이런 삶의 터전에서 굉장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을 때가 있죠. 고기를 관찰해 보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고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사실. 머리 쪽으로만 가요. 절대 후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강망이라 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딱 좁게 해놓으면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바다에다가 놓는데 그런 것도 놓을 때마다 이 간격이 정확해야지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좁은 사람, 넓은 사람 이런 거 많죠. 그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게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 힘 받는 거. 이 건물 지을 때 기둥이 있지만 이 기둥의 간격이 안 맞으면요 나중에 노후가 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골프도 거기에 다 적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숫자에 조금 그런다고 했잖아요. 한성고등학교 왔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학 시간은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숫자가 비슷하고 푸는 방식이 비슷해서 그나마 조금은 이렇게 제가 수학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골프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식 날 이제 이사장님께서 졸업장을 주면서 너는 학교에 기여한 바가 없다. 그 어려운 가운데 뭐 코스도 데려가지고 뭐 용돈도 주고 다 했는데 줬다 뺏었다 막 친하니까 너무 어르신이 정말 위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딱 주시면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답을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위해서 꼭 우승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네. 저는 졸업하고 이제 항상 어른들이 아야 군대는 빨리 가라. 남자는 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졸업장 받자마자 그냥 찾아가서 신검 받고 신검 받았는데 1급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좀 있으니까 이제 영장이 나올 시기예요. 근데 잘 아다시피 영장 나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손을 볼 수 있으면 이게 뭐 중간에 방위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는 지역이 해안 조소다 보니까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봐 주세요, 아버지. 난 방위로 갈 수 있으면 좀 갈 수 있게. 왜?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사회에 나와서 나는 프로 돼서 프로 되기 전에 학교 그것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면 군대를 연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군대를 가는 걸로 했는데 정말 천운같이 정부에서 해안초소 지역에 있는 모든 호적에 담겨 있는 애들은 다 해안초소로 빼버려요. 방위로. 그래서 제가 방위로 갔습니다. 자, 군생활 18개월 합니다. 그러나 방위는 알다시피 매일 출근하면서 저녁을 쉬는 사람, 야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사람, 레이더 기지 하루 들어가고 이틀 쉬는 사람, 밥하고 하루 쉬는 사람, 이틀 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보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초소육 딱 이제 이렇게 자대 비치 받아서 왔는데 제 후임이 8기인데 저는 7기고 후임이 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하루 없어졌다가 이틀 만에 나타나고 하루 없어졌다가 이틀 만에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하루 불렀어요. 너 왜 하루 하고 이렇게 이틀 안 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만 밥하면 이틀은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할게. 해서 짬정을 해요. 시골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선후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부대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아야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했던 그런 거를 조금씩 그렇게 이게 어깨너머로 한 거를 봤기 때문에 대충 하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먹어봐도 이게 짬인지 밥인지 개밥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골프하고 싶어가지고 그 지원해서 하는데 이야 군대는 애울 게 엄청 많아요. 요즘 친구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빨리빨리 애우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 간장 몇 그램, 고추장 몇 그램, 뭐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뭐 해가지고 병사대로.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푹. 된장도 몇 숟가락 근데 그런 거 없어. 눈대중으로 탁 터가지고 히 젖어서 밥에서 갖다 주면 잘 먹어요. 한 번은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소총을 하도 골프를 하고 싶으니까 근무 쓰다가 소총을 가지고 솔방울 치다가 소딩이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영창감입니다. 영창감. 영창 보낼까 말까 하다가 한 번은 봐줘서 감사하게도 지금 아무런 그런 빨간선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군생활을 하는데 은근히 또 군인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는 버스를 타게 됐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80세나 된 것 같아. 맨 사람은 없고 방이만 있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빨리 제대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진짜. 자, 건너갑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뭐냐? 야, 그러면 최규주가 도대체 신앙은 어떻게 가졌냐? 그 촌에서. 지금 소도에서 들어보면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수용이 되고 그분들이 협조해줘서 정말 잘 성장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프로 가기 전에 분명히 이제 학교에 뭔가 해주고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프로로 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프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제 군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우승한다는 거는. 그래서 연습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전국에 있는 연습장을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서산이라는 곳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나라 한자를 쓰고 빛광자를 써서 한광이라는 연습장이에요. 거기는 하루 8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 가면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갈래? 누가 선배가 추천해 줬어요. 서울에는 못 구하니까. 그래서 서산을 내려가서 이렇게 막 연습을 합니다. 하루는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아니죠. 이제 중장년이죠. 한 40대, 50대. 야, 프로 갔다는데, 얘는 좀 다르네? 이제 반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약간 이게 이제 약간 기죽이는 거죠. 예, 뭐 좀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그러면 우리랑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이곳에서 살 수 있다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저는 5천 원만 있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예. 그리고 필드를 갔는데 이분들이 제가 세 분이니까 세 분의 뭐 핸디를 준다 해도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거시기해도 한 10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또 탁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9홀씩 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떠세요?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니까 와 감사하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요 공이 300m씩 갈 때입니다. 야도로 따지면 지금 한 340야드 육박한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몰라. 연습장에서 본 거라서. 그러고 이제 이 필드에 가면 항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 에티켓. 아시죠? 코스에 오면은 프로가 원하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도고입니다. 도고 그냥 지나가지만 도고라는 골프장인데 일본어리 어딘가에 치면 거의 그린 앞에까지 가는 정도입니다. 제가 빵 쳐놓으니까 그린 앞에 갔어요. 이분들은 평생에 그런 공을 본 적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보면 좌로 우로 막 땅볼 뒷땅 또 정신없어. 첫 돌 끝났는데 10만 원이 들어왔어 벌써 내 포켓에. 타당 10,000원. 미안합니다. 제 네일 골프 이야기해서 현실이니까. 와 2홀 가니까 따당 칩니다. 더블. 오케이. 그날 엄청난 돈을 땄습니다. 제가 머리탈 나고 67을 처음 칠 때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못 쳤고요. 못 쳤어요. 예. 근데 그때 연습하고 부대 생활하면서 계속 실력을 안 없애고 계속 했던 것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실력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지요. 열받는다고. 또 갔는데 69. 이틀 만에 건 500만 원 정도를 땄습니다. 예. 저 내기 골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칙이 친구랑 둘이 갔는데 모든 돈은 반반 나누자. 그래서 저는 봉투 그대로 들고 와서 저녁에 딱 놓고 반반씩 갈라가지고 했던 습관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산에서 8명도 안 나오던 연습장이 한 2번 걸어오고 나니까 소문이 이제 쫙 났을 거잖아요. 인근, 홍천, 온양, 서산, 내산, 홍천, 이쪽, 여산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간이 왔길래 저러냐 해서, 일주일 되니까 10명, 2주 되니까 50명, 한 달 되니까 막 60명. 근데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중에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은 거예요. 레슨을 가르치다가 제가 그런 말 잘 안 물어보는데 이분은 좀 특이했어.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저 개장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장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완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고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제법 운동 실력이 있어서 잘 해요. 그래서 이분이 성장을 해서 코스 한번 가서 오고 2번 가고 오고 하는데 우연히 그날은 제가 백을 트렁크에다 넣어줄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트렁크를 탁 여니까 막 성경책이 두 권이 돌아다니고 전단지가 있고 막 부흥 집회 이 순서지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건 알았어요. 자, 그 다음날 또 우연히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 이름까지 있네. 근데 저한테 레슨 받는 분이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은 안 묻겠습니다만은 왜 개장사를 했습니까? 했더니 최 프로. 근데 최 박사로 최 박사. 저보고 최 박사.
내가 골프 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요. 그분 말씀이.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님 그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현재 와이프 당시 김현정을 알았나 봐요. 가가지고는 최 박사가 당신을 사모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한테 와갖고는 김현정 자매가 최 박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김현정 자매는 신앙이 있고 저는 신앙이 전혀 없이 말 잘하지, 레슨 잘하지, 돈 잘 벌지, 손님들이 다 우르르 몰려오니까 이 사람 최 박사를 만나야지 되겠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의 촉인가 봐. 그래갖고 말만 하지 말고 뭔 연락처를 줘야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 돼가지고 연락처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날은 비가 우르르 오는데 손님도 없고 시간은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도 오시는데 뭐 하십니까? 자기도 한가하대요. 만납시다. 이게 첫 만남입니다. 이때 안 만났으면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서산을 안 갔더라면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서 단 하나 조건은 뭐냐면 데이트를 하려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해라 마라 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아버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전혀 거기에 의견을 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정다움 또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나한테 보여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안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제 와이프가 될 사람은 공부도 저보다 잘해야 되고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또 성실하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키 크고 작고 이런 거 다 따지도 않았어요. 집안 보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나중에 후대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 후대는 누가 책임이냐고. 나간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게 숙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만났습니다. 또 와이프가 당시에 단대법대로 왜 왔겠어? 내가 서산에 근무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를 주변 친구도 있지만 저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신혼 때 대만 시합을 갔습니다. 대만 시합을 갔는데 잠결에 하루는 내 엄지발가락 2개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에 제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시합에 관계없이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켜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는 그리고 완도의 그 뻘수저가 금수저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저는 아주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그냥 냅두면 그냥 낭떠리라도 건너갈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갔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이분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제 미국을 가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미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먼저 아니고 제가 미국 땅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완도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어디 있냐고 그러면 요즘은 다 알죠.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딱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저는 미국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97년도에
이 월드컵을 통해서 미국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미국 땅을 밟고 나서 제가 한국 돌아오는 동안 저의 5개년 계획안을 쫙 이렇게 적어서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미국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오케이 갑시다. 우리 선배들은 가봐야 안 된다. 그 키 큰 사람, 멀리 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힘들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생각도 못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막 신중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나에게 와닿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카오 시합을 망치고 우승할 뻔했는데 망치고 일본을 건너가는 시점에서 제가 피용배 당시 회장님인데 지금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 일본 지금 시합하러 기린오픈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주 너무 힘들게 끝났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더듬더듬 하시더니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첫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린 오픈에 가서 3라운드 리더가 됐는데 3라운드 리더가 되면 보통 비가 오면 캔슬 시킵니다. 네. 캔슬을 안 시킵니다. 외국인이 선두일 경우. 근데 3라운드를 캔슬시키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퍼터가 오르막 한 4m 정도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신중하게 모자를 누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분필로 그어주는 겁니다. 네, 아멘이죠. 저는 그거를 저만 봤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제가 봤던 하나님의 기적. 두 번째, 미국 가서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헤맸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골프장 찾는 거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중요한 건 그렇고 PGA 투어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냐 안 가냐는 정말 마지막 큐스쿨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큐스쿨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쿨입니다. 비슷해요. 그때도 떨림이 너무 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 못 넣으면 나 한국 가야 됩니다. 하니까 호미로 그어준 것처럼 쫙 그어준.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정말 단순함, 신앙의 그런 기분으로 살다가 2011년도에 정말 큰 우승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라고 선수라면 다 우승하고 싶은 곳인데 이때 제가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야, 그 교만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뻘수조의 그런 본격적인 거부함, 하나님을 떠나고 집 나가고 막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그 뻘수조 같은 그 지독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힘으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10년이라는 세월을 담금질합니다. 예, 10년 동안 성적이 없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이 없으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어려움, 내 스스로의 어떤 자책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작년에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노했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설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초방에 나왔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야, 정말 이 육의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라네. 영의 사람은 생명이고. 그런데 그 뒤로 쭉 내려가니까 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네.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와이프도 죄송하고 아이들한테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이라 좋은 것 주면 바로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구나.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애통함이 저수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갖는 정말 내 스스로가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회개 기도가 있으면서 올 5월 달에 제주도에서 SK텔레콤 PGA 우승을 하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 장면은요, 선수는 그린에다 치지 저런 식으로 해저드 가운데 있는 조그만 데다 치지 않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동안의 사건 사고를 내 스스로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보지 말고 너가 그렇게 회개했던 그런 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라는 것 같았어요. 딱 치자마자 저는 물에 들어갔거나 큰일 났다. 난 우승하고 싶었다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왼쪽 거는 지금 이제 치기 전이고요. 저 우측 거는 이제 치기 직전인데 저 조그만 섬에 공이 올라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이고 우측 가도 물이고 돌마저도 물이고 아주 저런 상황인데 저거를 인간이 시나리오 써가지고 저기다 차라. 그러고 거기서 파세이브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파세이브를 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예. 정말 SK텔레콤 대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고 가장 오랫동안 참석했던 대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SK텔레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얼마나 해주셨겠어요. 그죠? 또 우리 꿈나무들한테 매년 그렇게 장학금을 또 주십니다.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 피용배 회장님도 계시고 슈페리어 김기열 회장님도 계시고 그 남들은 다 계약 안 할 때 탁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슈페리어 소속으로 있습니다. 늘 기도하십니다. 우리 최경주를 위해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단일 기도회 제가 서기 전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월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전하는 자로 필드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저는 즉시 하는 삶을 더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시 모든 일을 하는 골든타임,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인내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 이게 저의 마지막 인생을 짊어지고 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우리 후배 선수들도 이런 마음과 도전하는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